네, 오늘 강의는 조선시대 때 아주 떠들썩했고 조정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에서는 아주 상당히 많은 남녀 상렬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그래서 즐거운 이러한 노래, 가사, 이런 남녀 상렬지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록에도 많이 실려 있고 또 야사에도 많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고려시대 때부터 이 남녀 상렬지사라는 이러한 가사,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선에서는 조금 낮잡아보는 뜻으로서 이렇게 남녀 상렬지사의 글이다, 노래다, 노랫말이다, 이런 말로 쓰였던 것이죠. 세종 때 유감동이라는 이러한 과부 아닌 가부가 그러니까 이혼했던 이러한 사람이 일으켰던 간통사건, 또 이렇게 이구진가요? 이러한 또 간통사건, 아주 굵직한 여러한 세종계의 어동도 있었죠. 어동이 가장 커다란 풍파를 일으켰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하고 과부가 된 이러한 또는 과부가 된 소박맞고 과부와 마찬가지인 이러한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이러한 간통사건을 저질렀던 것들이 아주 유명한데, 또 그 이외에도 또 이러한 아주 조금 여성인데 남성을 가진 반음양이라고 하는데, 반음양인이 또 이렇게 간통사건을 일으키는 것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양반가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러한 사건이 터지고, 또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풍속적인 것이 문란해지는 경우, 이러한 당사자인 이 부녀자는 이 자녀안이라는 이 장부에 올라갑니다. 이건 고려 말부터 이런 것들이 이 장부가 있었는데, 그 장부는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불륜적인 이러한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렇게 사대부 부녀자가 이런 천민이나 또는 양반 사대부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많은 간통을 일으키는 경우 그 부녀자를 장부에 등록해서 그의 자제들,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과거에 급제하거나 또는 이 관직에 등용할 때 그것을 제한하는 이러한 용도로, 목적으로 만들었던 이러한 또 이 자녀안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해서 이러한 것들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정절을 강조하는 이러한 이 자녀안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반음양인, 그러니까 사방지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아주 그냥 좀 이 조선시대에서 이 전대미문에 그 전이나 또 그 이후에도 아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사방지는 이 실록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역사적 사실로서 아주 흥미로운 이러한 사건이었었던 일입니다. 이 사방지는 양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몸으로서 아주 완벽한 여성의 몸인데, 이 성적인 기능은 남성적인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를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방지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상당히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이 여성적인 교육과, 그리고 바느질,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특히 이게 곤지와 연지를 바르면서 여성으로서 이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방지는 어렸을 때부터는 여성으로 이렇게 자라왔었는데, 이제 다 자라고 나서는 이제는 이 양반가의 규방에 이게 드나들면서 이렇게 많은 부녀자들과 이 부적절한 그 당시에 상당히
금기시된 이러한 이제 그 통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한간에 많은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방지를 이제 이 사원부 감찰에서 이제 잡아다 드리고 조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 사건이 아주 크게 이제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산호비의 태생을 좀 이야기하면은 이 산호비는 이 세종의 부마 집안에 있는 산호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부마 중에서도 그 안맹담이라고 세종의 둘째 딸 정희 공주의 그 사위였습니다. 이렇게 안맹담은 그 왕실의 그 종친의 아주 커다란 이러한 그 가문의 그 집안에 있는 딸린 그 사노비였고요. 그래서 이 안맹담은 또 특히 세종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이제 세조 때 이제 술병으로 들어서 이제 그 사망했는데 어쨌든 이 사방지는 아주 엄청난 가문의 왕실 가문의 그 집안에서 그 노비로 있었죠. 그러니까 즉 당시에는 이제 연호비로 있었던 것이죠. 그 연호비로 이제 그 집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런 그 양반가나 다른 웬만한 집안에서도 함부로 그 노비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그 집안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장성을 해서 이제 그 노비도 많이 이제 컸기 때문에 그 집안, 안맹담 그 집안에서 이제 그 시집을 보내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 그러면 이제 자신의 그 정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남성적인 어떤 그러한 그 성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체가 드러날까봐 고심고심하다가 자신의 그 상전에게, 그 마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여기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집안에서 나와서 이제 그 절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불교의 호의적이었던 그 상전에게 자기는 이제 좀 귀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사찰 절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 상전이 흔쾌히 이제 그 사방지가 그 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지는 이제 그 도성에 가까운 동대문 밖에 있던 어느 한 사찰에 들어가서 그 비구니로서 이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구니로 그 행세하게 이제 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또 이런 그 비구니들과 거기에 또 이제 불공을 드리러 오는 이러한 그 여자들과 이렇게 또 많은 또 이제 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거기에 있는 비군이나 여기에 오는 그 여성들은 아주 대단한 그 집안에 있는 마님이 그 사방지를 보냈기 때문에 어느 의심 하나 없이 그를 더욱더 잘 맞이하였고 잘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방지는 자신의 이제 정체를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지내면서 드러내면서 그들과 이제 통종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구니들 중에서도 이제 중비 그리고 지원 그리고 여러 또 그 여성들과 함께 이제는 같이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방지는 이제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여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이제 통종을 하게 되고 상당히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또 숨겨진 자신의 남성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사찰에 이제 몸이 거기에 묶여 있는 그 상태겠죠. 그런데 이 비구니 중에서 이 중비라는 이 비구니가 이 스님이 이제 자기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어떤 그 죄책감을 갖고 이제 그 반성하면서 이 사방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절에 자주 들어와서 불공을 드렸던 어느 한 집안 양반가의 그 김구석, 이름이 김구석인데 그 김구석인 그 이 씨에게 이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고 이 사방지는 그 이 씨를 따라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는 처음부터 정체를 이제 숨기고 들어갔고, 이제 친모로서, 그러니까 뭐 바느질이나 의류나 이런 것을 이제 만들거나 이렇게 이제 수순하는 이러한 이제 그 친모로 들어가서 이제 그 생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많은 어떤 이 여성들에게 소문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방지는 자신의 정체가 이런 양반가의 이런 그 여성들이나 또 이렇게 이제 거기에 드나들었던 손님들이나 그의 정체를 알고서 그를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씨도 어떤 이 사방지의 정체를 알고서 이제는 이 간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방지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이 남성으로서 이렇게 이제 규방에서는 행세하면서 그들과 부녀자들과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이제 김구석의 이 씨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김구석의 이 씨와 사방지의 어떤 이러한 간통이 왜 큰 문제가 됐냐면, 바로 이 씨가 또 대단한 집안의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순지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종 때에 명성을 날렸던 천문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신이면서도 과학자인 이순지였죠. 우리가 보통 이 세종 때에 이런 과학, 천문과학, 이런 기기,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장영실, 이천, 이러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이순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지는 정말로 유명한 이러한 당시에 유명한 인물이었고요. 장영실과는 또 신분이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지 같은 경우는 문과에 급제해서 20대 후반의 문과에 급제해서 당당히 문신이었고요. 그리고 이 세종으로부터 상당히 커다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지는 우리가 지금도 많이 알고 있는 혼천이, 그러니까 천체 운행 운동을 계산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절기, 달, 계절, 여기에 맞게 때를 맞춰주는 이러한 이제 기계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순지는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상당히 역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런 학자였습니다. 조선시대 이 세종 때에 당시에는, 그리고 고려 때까지, 이 전까지는 우리의 역법은 조선에 있는 걸, 중국에 있는 걸 가져다 와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커다란 땅에서 쓰고 있는 역법을 우리나라에서 그걸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어떤 달, 그리고 이 절기, 그리고 계절, 이런 것을 맞추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틀렸던 것이었죠. 하지만 중국어를 가져다 썼던 것이었죠. 이것을 바로 세종 때에 이순지가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에 맞는 역법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순지입니다. 그래서 이순지가 역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역법을 갖고 장영실이가 여러 가지 천문 과학 기기들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이천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세종이 가졌던 어떤 이 천문 역법을 우리나라에 맞게 만들려고 했고, 또 이런 것을 그것을 가지고서 천문 기기,
어떤 이러한 것들을 그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갖다가 이제 청과 제작했던 이천 이렇게 세 사람이 세종 때 바로 이 세종이 꿈꿔왔던 이 천문역법과 이런 하늘을 천체 운동을 이제는 계산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 날짜와 이러한 절기와 이 달들을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순지 학자였었습니다. 이순지가 이렇게 이제 이러한 영정이 하나 이제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미지를 볼 수 있고요. 당시 문신 급제하고 이제 조정에서 이제 들어와서 세종과 함께 이제 신하로서 이런 이 천문과학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할 때 이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순지가 이 조선은 이 한양이 북위 고도, 그러니까 지금 북위 38도, 이 38도 위도 이 남짓에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이거 틀리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 38도선 남짓해가지고 그쯤에 있는 거는 아니 틀리다라고 이제 세종이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새로 만든 또 이제 이런 천문적인 역법들이 이제 수입해서 들어와서 그 책자를 보니 이 한양이 이순지가 말한 대로 바로 이 북위 38도 이쯤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더욱더 놀래서 이순지를 더욱더 신뢰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이런 국가 사업들을 맡기게 됐던 것이었죠. 지금은 이 북위 38도선 바로 아래에 서울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걸 계산하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지금의 어떤 이런 아주 세밀한 이런 위성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맞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와 지금의 도 단위가 약간은 좀 달랐었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맞춘 것은 정말로 놀라웠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원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명나라가 들어와서 이 천문역법이 대해서 더 이상 발전되지 않았고요. 또 아라비아 같은 아주 오래전에 가장 큰 어떤 발전된 이러한 천문적인 어떤 역법, 이러한 수학이나 이러한 기술들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것들도 쇠퇴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에서 뒤늦게 아주 상당한 이러한 이 장영실, 이순지 같은 인물들이 놀라운 이런 천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서 이런 위도 경도에 맞춘 전체 운동을 계산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이 이순지 업적 중에서는 칠정산 많이들 들어보셨죠? 옛날에 예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책 이름입니다. 칠정산 이름은 뭐냐면은 7개의 별을 계산하는 책이다. 뭐 이런 뜻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성, 금성, 화성, 그리고 목성, 토성, 해, 달 이렇게 7개의 이러한 행성과 별을 하나의 어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계산한 이러한 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칠정사 외편과 내편에 나눠주는데 외편을 이순지가 김담이라는 또 천문학자와 함께 편찬한 것이었죠. 제가 이제 이순지라는 인물을 갑자기 이렇게 간통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했던 이야기는 이순지의 그의 딸이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김구색의 이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지는 얼마나 세종이 사랑했냐면은 이순지가 모치상을 당해서 이제는 상중에 있게 됐습니다. 보통 상을 당하면 약 3년 동안 간직을 그만두고 이제 어머니를 위한 이러한 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순지가
저렇게 이제 상중에 있기 아까웠었는지 1년 만에 불러들입니다. 1년 만에 불러들여가지고, 그때 당시 전에는 이제 그 4품이었었나요? 그런데 그 2품으로 그 승진을 시키면서까지 이순지를 조정으로 불러들여오죠. 이렇게 조선시대에서 신하가 특히 유교 국가에서 그 부모가 돌아갔을 때 상중에 있던 이러한 그 상주나 또는 그의 그 자식을 그 3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불러들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이한 이러한 그 경우가 이렇게 이순재에게는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종으로부터 아주 끔찍한 사랑을 받았고요. 또 아주 상당한 지식과 이러한 그 천재적인 이러한 그 과학자 였었는데, 그리고 조중에서도 상당히 신망이 높았고 또 장영실과 다르게 신분이 달랐기 때문에 많은 이런 같은 대신들로부터 그 존경받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바로 사방지와 놀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구석의 가 이제는 미망이 된 거죠. 그 미망인인 이 상태에서 혼자 이제 있었는데, 바로 이 사방지를 그 절에서 이제 소개받고 불러서 이제 이씨와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부부처럼 살았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주 엄청난 그 양반가에 그리고 이순지의 그 딸, 미망인이었던 즉 과부와 그리고 이 사방지가 이렇게 이제 거의 함께 사는 것이 이제 점점 소문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많은 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이 포도송까지도 이제 귀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소문이 났던 내용은 바로 동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노비와 아주 엄청난 양반가의 대신의 딸, 비록 미망인인 이 씨가 이 정조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어떤 부녀자로서의 이 유교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그 도리들,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이 여노비와 함께 동성애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계속 소문이 이제 번진 거죠. 이렇게 이제 번져서 이 동성애 혐의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 때 말고 문종 때 문종의 부인이었던 휘빈 김씨인가요? 휘빈도 이 동성애 혐의를 받고 이제 폐위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동성애가 간간히 이렇게 이제 사건이 이제 화돼가지고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는데, 바로 이제 동성애 혐의로서 둘을 이제 포도청에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이제 관련자들과 또 증인들과 이런 거 조사해 보니 이제 동성애가 확실하게 이제 포도청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조사를 마치고 좀 더 이제 이 사방지와 그리고 또 이제 이씨 부인을 이제 조사를 하려고 이제 하지만은 이제 알아보니 그 둘의 신분이 아주 상당히 이제 골치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이순지의 딸이었고요. 또 사방지 또한 이 세종의 둘째 사위였던 안맹담의 또 사nov이었고, 그러니까 두 집안이 너무나 정말로 포도청에서 이 조사를 해도 어떻게 이제 그들을 곤장이나 이런 걸 치면서 신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혐의로 비록 조사받고 했지만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끙끙거리던 포도청에게 또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이제 알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관계자들을 조사하다 보면서 동성애 사찰에 있던 비군이 준기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사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방지가 남자다.
남성이다라고 이제 그 증언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 포도 쪽에서는 더욱더 이 사건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그 여자도 아니고 남자라고 또 보기도 그렇고 이러한 전대미문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포도청에서는 이제 사원부로 이제 이것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원부에서 이것을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원부에서도 이제는 조사를 하게 됐지만은 함부로 이 씨와 사방지를 다루기 곤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판중추원사, 그러니까 이 상당히 한 정사품 되나요? 그러니까 정의품 또 승진하기 전까지 그 판중추원사로 한 4품 정도 되는 이러한 그 분이었고, 또 하동부원군 정인지의 사돈마님이 이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이 씨는 바로 어느 집안의 며느리였냐면은 정인지, 그러니까 세조가 이 정난공신을 일으키죠. 단종을 폐회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때 같이 함께 그 난을 일으키고 해서 이 공신 1등을 받았던 정인지입니다. 그리고 좌의정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정인지 집안의 좌의정인 정인지 집안의 사돈 마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이순지의 딸을 이 사원부도 어떻게 이거는 신문하기도 어렵고 형벌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양반가의 간통이라는 것은 상당히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특히 양반가의 유부녀와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비나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더욱더 형벌이 가혹했죠. 하지만은 바로 이 씨는 사방지가 남자라는 것들이 밝혀졌고, 또 이 씨는 상당히 아버지와 또 이 사돈 집안에 상당한 이러한 또 이 정인지라는 좌의정이라는 인물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헌부에서는 이들에게 형벌을 이제 내려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이 사헌부에서 형조에게 또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게 되니까 형조에서는 다시 또 이제 세조에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럴 때 보고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세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경방에 사는 고 학생 김구석의 처, 그러니까 이제 미망인이죠. 김구석은 이제 사망했었기 때문에 이 씨의 가인 사방지가 여복하며 종족이 괴이하다고 하였으므로 그의 이렇게 행적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하다, 괴상하다라고 하였으므로 본부에서 이제 잡아다가 이를 보았더니 형조에서 잡아다가 이를 이제 살폈더니 과연 여복을 했는데 더 안을 보니 음경과 음낭은 남자였다라고 세조에게 보고를 하게 됐던 것이 세조실록에도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조실록은 의아해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라.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옆에 있던 또 부마, 세조의 부마에게 정현조라고 바로 정인지의 아들입니다. 정인지의 아들. 그러니까 그 부마에게 네가 가서 직접 봐라.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러니까 정현조도 가서 이 사방지를 보러 가서 살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음경과 음낭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고가 들었기 때문에 벗겨봤더니 과연 바로 이 남성의 성기를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조에게 또 그것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려져 가지고 이제는 이 세조가 어떻게 이것을 판결을 해야 될지 아주 세조도 이제 곤란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것이 이제 아니라 이 사방지는 어쨌든 간에 노비였고, 그리고 그 노비가 간통한 대상이 바로 이 엄청난 집안의 가문을 갖고 있는 양반가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세종 때부터 아주 사랑을 받았고 세조 때도 엄청난 이런 신망을 받았던 이러한 신하였기 때문에 세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사헌부나 형주에서 또 의금부에서는 사방지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신하들이 이제는 그 사방지를 이제는 그 형벌을 가해서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세조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사방지는 병자다, 아픈 사람이다. 그러니 추국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 판결을 내립니다. 그 세조가 저렇게까지 그 판결을 내렸던 이유는 고심을 많이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사방지를 극형에 처하면 바로 그의 상대자인 이씨마저도 이렇게 형벌을 가해야 되고 그도 어떠한 그 처벌을 가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씨는 그냥 단지 어떤 그 이순지의 딸뿐만 아니라 바로 정인지의 그 아들이었던 사람의 또 며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상당히 이 사건이 확장돼서 이 처벌해야 할 사람들도 많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연저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물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조도 어찌하지 모르고 이제는 더 이상 출구하지 말고 더 이상 조사하지도 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추국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세조가 이제 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은 계속해서 유교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그대로 두고 가면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처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세조는 자기가 스스로서 어떤 처형을 결정하지 못하고 바로 이 사방지와 이가 상대였던 이씨의 아버지가 이순지였기 때문에 이순지에게 이제 사방지의 처분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순지에게 네 딸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처결해라라고 맡기는 거죠. 사방지를 죽이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너의 모든 것을 일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지는 정말 더 고심이었죠. 왜냐하면 사방지를 극형에 처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만약에 극형에 처하면 그만큼의 어떤 죄에 똑같은 형벌이 바로 이씨도 있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순지는 무거운 중벌을 내릴 수도 없었고요. 또 가벼운 벌을 내리자니 어떤 주변의 이목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순지는 사방지를 가벼운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의 아산인가요? 그 아산에 이제 이 관노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관노로 보내서 멀리 내쫓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순지가 자신의 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방지 또한 가볍게 처분해서 자기 딸을 보호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방지는 이제 관노로서 아주 먼 아산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노비로 이제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많은 그런 신하들이 이순지에게 사방지와 자기 딸에 있었던 사건을 상당히 조롱하면서 많이 놀렸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이순지는 만약에 사방지가 이 남자였다면 정말 내 딸이 애라도 낳을 것이다. 근데 애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도 지금 전해져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순지는 어쨌든 상당히 그 당시에 이 딸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말년에 심하게 했던 이런 학자였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추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상당히 많은 이런 신하들이 이제 처벌을 요청했지만은 세조는 특별히 이순지를 세종과 마찬가지로 아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처벌하지 않고 이순지에게 맡겼던 것이었죠.
하늘에 달려있는 도리는 음과 양이라 하고 또 사람에게 달려있는 도리는 남자와 여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 죽여서 용서할 게 없습니다. 서거정이 세조에게 했던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거정은 이렇게 많은 신하들이 사방지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은 이 서거정은 세조와 같은 뜻을 좀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지는 죽일 필요가 없다. 이 사방지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니 뭐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떠한 그런 용서할 거리도 없는 것이다.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조가 이 사람은 사방지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 노비와 함께 어울릴 필요도 없고 하면서 죽일 필요도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취급을 안 하면서 그 형벌을 피하겠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방지는 이제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 기혼자가 시집간 양반가의 부녀자가 간통을 하게 되면은 장 90대를 맞고요. 또 이렇게 시집가지 않은 미혼자가 처녀가 이 간통을 하게 되면 장 80대를 맞고요. 뭐 이런 것들이 대명률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형벌을 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인지의 사돈의 마님이었고 또 이순지의 딸이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논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순지가 이제는 나중에 이제 사망하게 되고 그 뒤로는 어떤 사방지나 이 씨를 이제 보호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이런 신하들의 이순지에 대한 이 실망받았던 그리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어떤 예의라고 할 거예요. 사방지나 이 씨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다시 논의가 되고 그러면은 다시 또 이 씨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어쨌든 조선시대에서 아주 이 특별한 그리고 이 특이한 이러한 이 사방지라는 인물이 이 간통 사건을 발생해서 상당히 온 조정을 정말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종 때인가요? 성종 때 이제 이 씨의 알들이 김유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김유학이 경상도의 이제 도사 그러니까 어떤 사원부나 충원부나 뭐 이렇게 중추부나 이런 곳에 뭐 감찰 및 이렇게 관료들을 규탄하는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었던 도사라는 관직을 수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거정이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교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이 간통으로 저질렀던 이 가문의 자제를 이렇게 관직에 등용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해서 무산되는 이러한 것도 기록에 남아 있고요. 또 연산군 때는 이 김유학 집안은 김유학의 이 후손들은 절대 이렇게 왕실에 왕가의 부마로 사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부마의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서 발생했던 이러한 좀 상당히 유교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아주 불륜이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이 씨는 무언가 이렇게 당시에 어떤 유교에서 주어지는 자기에게 어떤 이 수절, 정조, 정절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뭐 사회적 어떤 이러한 반항심이 있지는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여걸의 이 풍모로서 당당하게 이렇게 사방주와 함께 부부처럼 또 지냈던 것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